네, 여러분, 우리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주식회사법, 회사편 중에서 이제 주식회사법에 대한 기본적, 본질적 요소, 자금, 주식, 유한 책임을 했고, 저번 주에 우리가 회사의 그 설립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 설립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 등기를 하죠. 이제 등기까지 완전히 맞춰지면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세팅이 되면 이제 회사가 이제 태어나서 운영을 합니다. 장사를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2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회사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설립 무효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 작성부터 이제 소송까지 다 보고 이제 등기가 되는 그런 관계에서 또 정관 작성의 문제나 주식 인수 하여튼 총체적으로 그 설립 자체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네,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설립에 관여한 사람들의 예, 책임을 우리가 한번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 관여자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립 관여자에 대해서 먼저 발기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발기인. 예. 이 사람은 이제 회사를 성립시켜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고 회사를 성립시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회사를 성립시킬 의무가 있는데 못했어요. 그래도 책임을 부담한다.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야? 회사를 만들어 놔도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데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제3자, 회사나 이제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이제 회사 성립할도 회사에 대해서 자본 충실 책임. 아까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은 설립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인수 납입 담보 책임. 얘는 자본 충실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얘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어떠한 경우라도 얘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했을 때는 가실 책임으로서 면제됩니다. 총주주의 100%. 모든 주주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이 사람 좀 봐주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예, 뭐 된다고요? 면제가 돼요. 그런데 이 자본 충실 책임은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중과실 책임이다. 요거, 제3자는 이제, 무슨 책임? 중과실. 그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과실책입니다. 음.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 총사원의 동의로 구하시오. 총주주 또는 총사원, 총주주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 그다음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총주주 동의로 면제한다. 요거 바로 무과실 여기 총주주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가시 책임으로서 총주주의 100% 동의가 있을 때는 뭐 한다? 면제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확정 자본주의가 나와요. 달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주식 인수의 출자 확정돼야 된다. 전액 인수한 납입. 이게 바로
자본 충실 책임에 인수 담보 책임, 납부 책임. 얘는 뭐가 실체는 어떤 경우도 면제되지 않는다. 꼭 기억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확정 자본주의는 아까 뭐야? 총액 자본주의라 했지?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같은 말 기억합니다. 총액 자본주의. 자, 그냥 나중에 이제 또 우리 또 신주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사의 자본 중실 책임에 신주 발행 시에 주식을 전부 해야 돼. 전액 납입해야 됩니다. 확정 자본주의. 근데 만약에 전액 납입이 안 된 경우 인수된 수만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사에 뭐가 있냐? 인수담보 책임 있고 납입담보 책임이 없어요. 왜? 이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예, 마감 발행이라고 합니다. 빨리 마감해서 빨리 급한 돈을 구해와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 그러한 경우, 예, 그래서 요 이제 내용들은 자본 충실 책임과 확정 자본주의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인수담보 책임, 납부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죠? 네. 자, 유사 발기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자본 충실과 불성실이 아니라 불성립 책임만 진다. 이사 감사는 손해배상 책임져 임무했다시 회사 및 제3자에 대해서 검사해도 합니다. 자, 우리 이것도 참고로 설립시에 이사 감사 선임 기간이 있습니다. 발기 설립 때는 발기인, 모집일 때는 상임총회, 설립 이후에는 이사 감사 선임은 주총에서 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중요하죠? 이것들. 네. 음. 시험 문제 되게 좋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설립에 관여자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이제 설립 무효의 소송, 설립 무효의 소송, 취소가 아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등기의 본래적 효력과 부수적 효력 공부했습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에 뭐 했어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이 주식회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업의 지배 구조입니다. 지배 구조. 예. 그 회사법의 2대 회사법, 즉 그 주식회사법에 이 기업법 좀 해서 지웁시다. 주식회사법의 2대 기둥, 지주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 이제 뭐 회사법이나 주식회사법 배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단연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와 기업의 자금 조달이다. 이걸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지배 구조란 말은 이제 운영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 그래서 주주총회가 있고 이제 의결 기관입니다. 이제 뭐 통과시키고 그럼 집행부, 이사의 대표이사. 얘들은 안건을 집행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 집행이 잘 되어 있는지, 잘 의결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이걸 이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구조에 보면 통치 구조가 있습니다. 똑같아. 삼권 분립 들어봤죠? 국회가 의결기관이고 집행부가 행정부고 법원이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이지만 이게 사조직 대기업에서는 이걸 이제 통치 구조를 이제 지배 구조란 말로 바꿉니다. 가버먼트. 그래서 어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 이런 말 쓰잖아요. 주주총회, 그다음에 이사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이제 그 통치 구조와 거의 이 축소판을 이 사기업에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자금 조달인데 새로운 주식을 이제 발행한다면 신주죠. 그 주주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되는데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네. 이럴 때는 이제 타인 자본에 의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법의 2대 지제국, 2대 그 기둥이 뭐냐 했을 때 2대 기둥, 2대 핵심 이렇게 음, 이게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금조달.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 기업법 8편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부합니다. 아셨죠? 기업의 지배구조.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주식회사의 기간, 이제 우리가 기간이라 그러고 이 지배구조를 우리가 회사의 운영 기간 이런 말씀입니다. 알았죠? 예, 지배구조, 운영 기간. 예.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주식회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하고 행위를 시사하는 주식성 기구를 기관이라 하고 기업 지배구조라 합니다. 그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의결해야 됩니다.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사가 의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존재 배경을, 왜 기관이 왜 필요한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전문 경영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회사를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관리 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주주 간의 이해 충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건만 이제 회사의 소유주 주주이면서 안건을 결의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 국민의 대표 주자들이 누구야? 국회의원 300명대에 가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법안들을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기관, 이 만들어진 것을 또 이렇게 집행할 수 있고, 이 집행과 의결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이게 국가기관일 때는 기업이 아니라 한 국가의 통치구조,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의사결정 기관이 이제 주주총회가 있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들이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야? 어, 바로 주주잖아. 그럼 걔들이 모여서 뭐 하라는 거야? 의사결정할 수 있죠? 이것들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게 이사회와 대표이사입니다. 이사들이 모여 있으면 이사회가 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겠죠. 감사나 감사위원 등 이렇게 권력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보면 통치기구고 의결기관인 국회, 행정부, 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도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을 분류하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입니다.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감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 상법상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바로 주주총회다. 맞습니까? 네. 주주총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그럼 집행기관 보면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의체예요. 이사회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는 이제 보통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 회사가 제가 자본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어요. 근데 이사가 1인이다? 그럼 이사회가 없잖아. 그럼 이사회를 못 넣겠네? 그렇지. 이럴 때는 뭐 주총회가 이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사에서 선임되고 업무 집행을 담당하고 대표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한명합자 회사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무한책임 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소유권도 갖고 집행권을 가져요. 근데 유한책임 회사는 소유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이 사람은 이제 업무 집행이나 업무 집행권이 없어. 그럼 뭘 가질 수 있는 거야?
감시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감시권을. 기억나시죠? 예. 자, 그다음 이제 감독 기관인데요. 예, 감사, 주주총회에서 뽑죠. 예, 그럼 감사위원회는 이제 그 이사회 내부 기관으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우리 회사의 기관이라 그러고, 지배구조 또 운영기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기관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이제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상법은 그냥 일반 회사를 말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회사를 소규모 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우리가 어, 무슨 회사를 한다? 네, 이런 회사를 네, 소규모 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이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통 뭐 요즘 아파트도 뭐 10억씩 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10억이라면 상당히 작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한 명 또는 두 명의 이사만 선출이 가능합니다. 감사 기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꼭 기억합니다. 왜? 되게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 또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 대해 규모의 그 상태가 좀 크기 때문에 이사의 총수에 대해서 무조건 4분의 1. 이사가 만약에 뭐 40명이다. 그럼 10명 이사는 반드시 사회이사로 하게 돼 있어요. 예. 단 대규모 회사 자산 규모가 2조 원일 때 벌써 10억 원이고 2조 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회사는 사회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만 될 수도 있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 감사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그 기관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것들은 이제 생략되고 어떤 것들은 더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의 특징이 나오죠. 기관의 특징. 지금 우리 주식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지만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지만 어떨 때 이렇게 일치하냐면 여러분 아시죠?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그다음에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예, 이럴 때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책임의 한계가 무겁기 때문에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갖는 거야. 그래서 경영권을 갖다. 그래서 이 인적 회사 같은 경우는 소유와 이제 대표적인 게 한 명 합자 회사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지만 물적 회사는 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주주로부터 독립된 경영진 행위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됩니다. 왜? 경영진이 별도로 따로 있고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소유자인 주주가 따로 있어요. 경영을 잘하고 이윤이 남아지면 이 사람에게 분배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경영을 하는데 막 개판치고 회사가 망해. 그럼 주주들이 뭐야? 회사가 없으면 주인도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주인인 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주인도 아니고 이 나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 이 영리성, 영리성. 영리성에 의해서 뭐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윤 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죠. 이게 특징. 자, 이렇게 왜 분리를 시켰냐면 주주의 유한 책임과 경영의 중립화와 경영의 전문화를 위해서 그렇다. 말은 좋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대규모 회사의 등장과 자본 수의 폭증, 소액 다수자, 개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미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소규모 회사, 그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경영자들이 기업의 경영을 세우고 위험 예측하고 작업하는 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규모 회사는 뭐 반대가 되겠죠. 읽어보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대규모 회사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와 분리된 동기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이제 특징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데 그 논거들을 A, B, C, D에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주주의 보호와 경영 통제가 있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주주의 이익이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고 주주 보호 이익 및 경영의 통제 문제가 발생했고 감독 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를 보호하고 경영도 통제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좀 메모를 또 해놨죠. 이거 이제 참고할 때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읽게요. 보시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면 돼요. 보통 일반 회사는 이사가 3인 이상이고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갑주식회사의 A, B, C, D, E 이사가 경영 항상 그다음에 또 각 주식회사의 A, B, C, D가 이사예요. 이사들은 이제 경영을 이제 향상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경영 판단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하다 보면 이제 효과가 나지 않아. 근데 이 경영 판단을 또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가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소규모 회사는 자본금 얼마요? 10억인 미만 회사잖아. 1인 또는 2인의 이사가 있으면 만약에 1인의 이사가 있다. 이사가 있을 때는 뭐가 없어? 그렇지. 1인의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회가 없죠. 그러면 이사회 역할을 누가 하냐? 네, 대신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음, 평소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오늘날 기업 지배주의 이슈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주주가 있죠? 이사. 이사도 있고, 주주의 대리인이죠. 그다음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 노동자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 오늘날 주주 채권자 전문 경영인 사이 이해 충돌 발생이 다분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특히 전문 경영인을 어떻게 감독하실까? 이것이 지배의 핵심이에요. 얘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과를 많이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보너스도 많이 받고 자기 방이 있죠. 근데 성과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잘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과연 이제 회사의 주인이 누구일까? 당연히 주주가 되겠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해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주주와 채권자를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주와 채권자를 보고 전문 경영인의 주주의 대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주주에게 바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받고 현실적 이유에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범위는 노동자 지역사회까지 확대시키자 이해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CSR이라 합니다. 그리고 CSR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영리성과 관련되어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어떻게 우리가 관련해 두고 서로 보호할 것인가.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개미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대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하려 하나 소액주주는 회사의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사를 선임하는데 충돌이 발생하다. 그래서 소액주주든 다수주주든 자기가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 하겠죠. 그래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통적인 방법을 크게 구사하지 않는다. 모든 세계에 있는 기업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딱 통일된 회사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와 그다음에 경영 형식과 그다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 풍토의 현실에 맞게 기업 지배주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이제 일반적 이제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또 지배 구조를 둘 수 있고 특징들은 뭐냐? 주식회사는 뭐 소유와 경영이 분류되어 있고 이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자, 주주총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집행의결기관이죠. 자, 이 주주총회 의의를 보시면, 자, 주주들로 구성된 필요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는 이사, 감사, 선임, 해임권을 가지고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최고 기능을 갖는다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설립 단계에서 이사, 감사, 선임은 발기 설립에 대한 발기인들이 뽑고요. 모집 설립일 때는 이제 창립총회에서 뽑는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설립위원회는 이사, 감사, 선임 및 해임을 어떻게 주주총회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들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제가 발기, 창립총회, 주주총회. 그래서 이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기관이 아닌 걸 고르세요 했을 때 발기인, 주주총회, 창립총회 이외에 뭐 감사, 그다음에 대표이사, 이사회 이런 조직들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주주총회의 권한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권한.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우리 정관. 이제 정관이 뭔지 아시죠? 상법보다 더 높이 있는 게 정관입니다. 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작성해 놓은 뭐예요? 네, 규범을 우리가 그 정관이라고 있어요. 이 정관은 이제 법적인 이제 분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판단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법이나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이제 권한, 결의사항을 보면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중에는 어떤 결의사항이든 1인 주주의 의사결정만으로 유효하다. 꼭 기억합니다. 1인 회사가 주식계산 가능하죠. 예. 그래서 1인 회사에 이제 얘가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어떤 사항을 할 것이란 걸 마음에 먹고 그냥 수기 작성하고 그냥 그날에 이제 혼자서 술 먹었다. 그러면 주총에 연 겁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권한 이제 결의 사항이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 일단 보세요. 출발입니다. 출발. 요거 기억합니다. 요 공식, 요 공식 꼭 기억합니다. 출발 공식. 출발. 출은 이제 뭐냐면 출석 주주입니다. 그래서 출석 주주의 2분의 1 가반수.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예.
이제 보통 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 이렇게 됐을 때 예, 우리는 이제 특별 보통 결의 요건 특별 결의 그래서 주중에 결의 요건 공식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출발, 출발, 출발 아시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이 PPT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뭐 없나? 여기서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없나? 아, 아, 파워, 음, 자, 이렇게 돌립니다. 그 출석률 가반수에서 하나를 더 예,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가반수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 더 커집니다. 4개 중에 하나, 봐봐봐. 4개 중에 한 개, 요만큼이야. 그죠? 그러면 3분의 1. 그럼 4개 중에 하나 있는 게 클까요? 3개 중에 하나 있는 게 클까요? 3개 중에 하나 있는 게 크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보다 하나 더 큰 건 뭐냐? 3분의 2.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출발, 출발.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된다. 요거 기억합니다. 뭐? 결의 요건을 기억하라고. 결의 요건. 결의 요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보통 결의 요건, 제가 있죠. 출소주주 가반수와 발행주식 총수를 가진 사람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관으로 완화하거나 요 규정은 정관으로 낮추거나 가중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그럼 이건 그대로 가야 한다 이 말이야. 알았지? 정관으로도 낮추거나 가중할 수 없다. 그대로. 그래서 뭐가 있냐? 이사, 감사, 청산인 선임할 때 뽑을 때 보통 결이야. 청산인 해임할 때 보통 보수 결정 주식 배당 재무제표 승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보통 결이야. 그래서 이사, 감사, 청산인 뽑거나 청산인을 자를 때 보수 주식 배당 재무제표 승인은 2분의 1, 4분의 1로 한다. 알았죠? 예. 자, 특별결의는 주주 3분의 2, 발행주 총수 3분의 1 창성을 하는데 정관으로 가중 가능합니다. 가중은 가능합니다. 근데 완화는 안 된다. 이걸 더 높일 수는 있다. 3분의 2, 3분의 2. 아니면 3분의 2, 그 다음에 이거 뭐야? 1. 뭐 이렇게. 더 높일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예. 근데 더 낮추지 못한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보통 결의는 정관을 변경할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정관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주총회에 무슨 결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특별 결의. 영업의 전부와 일부를 양도할 때, 다른 회사의 영부의 전부를 양수할 때, 양도할 때는 일부나 전부를 받아야 돼. 근데 일부는 중요해야 돼.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를 양수하는 거야. 알았지?
일부는 무조건 중요한 부분이 인수야. 이사, 감사 자를 때, 이사, 감사 뽑을 때는 보통 자를 때. 근데 청산인 뽑거나 청산인 자를 때는 뭐, 보통 결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본 감소할 때, 그다음에 회사의 계속을 안 하다가 다시 회사를 할 때, 주식을 나눌 때, 할인 발행, 액면 미달 발행, 그럼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교환할 때, 일단 모회사, 자회사, 완전 모회사, 자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다 주주통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음, 이사의 그 이사의 결의하고 그다음에 주총의 특별 결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의 그다음에 네,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이런 것들. 네. 자, 이거 보시면 주총의 소집권. 이건 당연히 이해되죠. 대표이사의 선임 이런 것들은 이제 이사에서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단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사에서 하지 뭐 이렇게 특별 내용하고 이게 다르다. 이거 좀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 요건은 100%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권 없는 주주도 동의도 포함합니다. 무슨 모든 주주가 다 필요합니다. 정관으로 완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100%이기 때문에 발기인의 회사 설립에 대한 책임 면제, 자본 충실 책임이죠. 이사 집행임원 손해배상 책임 면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또는 이제 조직 변경 이럴 때는 전부 다 뭐예요? 총주주의 100%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의 요건 보통 특별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주중의 결의 요건 보통 나머지 특별은 뭐라고요?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알았죠? 네. 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2주차 공부할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이제 수업본 올려드릴 테니까 요금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고 강의 계속 들으세요. 알았죠? 예, 우리 다음 주차에 예,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